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토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길것만 갔던 여름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는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길어진 밤의 시간이 더 가을임을 실감나게 하는데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내 안의 키워드 부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하시죠. 이전까지 가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삶 속에서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 사건, 환경들을 통해 내 안의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 키워드를 살펴서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가 이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하나의 패턴을 깨부수는 일련의 과정들이었죠.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억누르거나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키워드 부식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일어나는 마음을 멈추고 그것을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는 정신수양이 필요한 것. 다음은 키워드의 속성을 파악하고 방법들을 강구하는 연마가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나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들에 대한 감을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이 바로 오늘 같이 알아볼 작업치사, 키워드를 부시는 실천의 방법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멈춰야겠다라고 알더라도 또 키워드의 속성과 내 안의 근본적인 진리를 알게 됐더라도 그것이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힘듦을, 고통을 반복하게 될 뿐이죠. 앉아만 있는다고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시료가를 얻기가 어렵나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아무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통해 내 안의 키워드를 부시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원불교에서 이 훈련하는 작업치사란 안이비설신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이릅니다. 정전에서 작업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 입이, 설신이, 눈, 귀, 코, 입, 몸, 마음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치사라 함은 정의는 치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작업치사에서 작업이란 결국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치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키워드를 부시는 것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의 키워드는 원불교의 언어로 바꾸면 아상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형식을 키워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 형식을 부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인생의 패턴들을 선택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작업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온전하게 이런 쌍과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것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이죠. 이것이 바로 작업치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안이비설신이를 내게 도움되는 패턴들로 바꿔서 내 인생을 밝게 열어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의 변화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어서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인생의 패턴들을 부수고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패턴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게 제 키워드였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의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의 패턴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능력함을 싫어하는 저는 무능력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연마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통해 느꼈던 무능력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사실은 나를 향한 무능력과 관련된 안 좋은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향해 이뤄지는 그 무능력함에 대한 비난과 비판들을 수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태해서 무능력해 보이는 순간이 오면 이 마음 앞에 이런 쌍을 그리면서 묵상을 하고 마음을 챙겼습니다. 뭔가 경계가 딱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마음에 이런 쌍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시간 관리였습니다. 무능력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인해 촉발된 나태라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 시간을 관리하고 챙기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체크하고 그것이 허비되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들에서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패턴의 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에 대해 좋지 못한다는 집착이 있으면 나는 점점 그 무능력에 갇히고 그 생각에 갇히고 점점 홀리고 점점 싫어하면서도 붙어있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반복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그 연결고리, 그 패턴들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 패턴을 끊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태한 마음이 나고 스스로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앞에 이런 쌍을 그려서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이런 쌍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씩 일깨워주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꼬리들을 끊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자훈아, 잘하고 있어. 넌 무능력해도 돼. 근데 넌 무능력하기도 하고 능력이 엄청 많기도 하잖아. 넌 최고야. 이렇게 속으로 주문도 외워주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그 힘을 잃고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턴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했던 시간관리 방법은 상시일기, 그 중에서도 유문연 공부를 통한 행동의 정리였습니다. 작업치사의 공부 중 하나가 바로 상시일기죠. 상시일기를 통해서 내 습관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무능력에 일어난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를 보고 있거나 또는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소설을 읽거나 웹툰을 보면서 하루를 그냥 종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미래로 미루고 넘기기 때문에 결국 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결국 저한테 이것이 가끔씩 시리에 빠졌을 때, 힘듦에 빠졌을 때 그것을 무너지는 습관이 된 겁니다. 이것을 정리함으로써 내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려 한 겁니다.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것들이 해소되는 하나의 패턴이 저에겐 있던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기보다는 무너지는 패턴이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습관이라고 하는 그 내 무너지는 습관 패턴들은 사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거긴 하지만 그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말 그대로 습관이 되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들에 끌려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의 패턴에 변화가 필요했고 내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 마음은 변했다 하더라도 행동과 습관이 변하지 않아서 그 패턴들을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반복되게 되죠.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기에 마음이 변했다 하더라도 몸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은 몸의 영향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게 된 거죠. 양 측면에서 패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양 측면의 패턴이 변화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키워드 부시기에서 작업지사란 결국 내 안의 패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패턴들을 내 삶에 정착시켜서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 수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죠. 그 패턴들은 내 삶을 만들어가고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패턴들로 인해 고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즐거움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더 내 삶에 좋은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함에 있어서 나에 대한 저지먼트, 그 징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집착되게 되면 또 하나의 구속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수단이지 전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턴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전부이자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키워드가 생성되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죠. 다시 고통의 연속입니다. 키워드를 부수면서 또 다른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알미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징벌하고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패턴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의 연속을 계속 불러오는 안 좋은 윤회를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란 존재에 대한 믿음과 알미 있다면 그 패턴 변화들은 나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나란 존재가 법신불 이론상의 위력과 체성에 합일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이 모든 공부들을 해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전제이기자 바탕입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패턴들을 정립해 가야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믿음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란 존재가 부처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키워드 부시기를 진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찾을 수 있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 안의 키워드 부시기 편의 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키워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방식이자 삶의 파편입니다. 강력한 키워드가 있는 반면 강력하지 않은 키워드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키워드를 부시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생기는 과정과 그것을 부수고 재정립되는 과정들을 알아서 그것을 알맞게 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키워드를 부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부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 또한 나를 구속하게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맑고 밝게 깨어있는 이 마음의 등불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공부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키워드 부식이는 결국 내 안에 있는 패턴들을 부수고 내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와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들 설교 영상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한 주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한 주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줌을 통한 회화 법회가 이루어지겠고요. 회화 법회가 끝난 뒤에 잠시 동안 회의와 공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다음 주 또 영상 법회를 할 날을 기대하며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